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어제 코인의 폭락이죠. 뭐 폭락이랄까? 저는 이걸 폭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단순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폭락 여러분들 18년 시장 안 겪어보셨으니까 폭락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더 아프실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근 3년 정도가 되었고, 아, 공부방과 뭐 이런저런 리딩을 하고 여러분들과 힘껏 살아났던 시절이 벌써 3년, 2년, 3년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넘어가면 시장을 떠나십시오. 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떠나신 분들 정말 훌륭하시고요. 뭐 오피스텔 한 채, 막 엄청나게 큰 돈을 벌지는 못하셨더라도 오피스텔 한 채 져드시고 더 사시고 원금 회복하시고 사시고 그리고 이제 시장을 떠나가셔서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실제로도.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손을 얹어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비트코인 5만 달러가 넘어갔을 때 더 높은 것을 바라보진 않았는지, 그걸 더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더 욕심을 부리진 않았는지, 내 욕심 때문에 팔지를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려워요. 그 말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엄청난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한쌤은 말해서 드렸습니다. 64,000달러를 기점으로 62,000달러로 빠질 때 여러분들께 다 팔고 새로 하자고요. 그 전부터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2월 불장, 4월 고점이 가능성이 크다고. 그리고 가을에 다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글쎄요, 일단은 가을에 다시 출발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저희 계획과 연적이 없고 얼추 그 흐름에 맞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확정적인 요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또 다른 걸 보면서 여러분들께 매수를 노려보세요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더 가고 좀 더 먹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큰 상처를 입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제가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다음 달 6월 달이죠. 7월 달부터 공부방 3기를 모집을 할 생각이에요. 또 이제 2기 공부방도 이제 1년이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실력이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3기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또 한 분을 좀 도와드리려고 요청을 하고 제가 또 처음부터 다시 다 챙겨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달 7월 1일자부터 3기 공부방을 신청할 생각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노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초반 분들과 또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저렴하게 일단은 스타트 완전 이제 완전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기초 공부방 그리고 실전 공부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역할, 지식적인 역할들을 좀 견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사실 뭐 유튜브 자료, 제 카페 자료에도 다 있지만 다 자료들이 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안 보시니까 그걸 좀 질책하고 관리해주는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또 뉴스를 일차펴보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 존버 캐시우드 매수 기회 시스템 심폐소생술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머스크 존버 어쨌든 탄셈은 4,5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달러도 3,800달러 그 약간 그 밑에 정도까지 3,600 정도까지 400였나 그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28,000달러까지 빠졌거든요. 28,000달러가 우리가 1년 파동의 161.8%포인트라 거기서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김프를 조금 고려해서 4,500만 원 정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서도 실제로 10% 이상의 지금 반등이 등장한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잡으셨던 분들,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들어와라 라고 말씀드리고 방송 중에 거래량 지금 들어왔네요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잡고 나셔서 적당히 파시고요. 30%만 들고 계십시오.
또 더 간이 많이 찡찡거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번 달 저점 원화 기준으로 오늘 저점은 무조건 로스컷 세팅을 해 두십시오. 떠 빠지면 되집니다. 물론 소비 중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전체 원금의 30% 이내신 분들은 그냥 존버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3천만 원대 한화 달러로 24,000불 정도, 그러니까 24,000에서 2만, 많게 빠지 22,000 정도인데 24,000불 정도에서 28,000불 사이. 일단은 그럼 하나로 대충 3,500만 원, 김풀 조금 고려해서 3,500만 원 전후, 김풀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3,000만 원, 2,800만 원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 포인트에서 거의 이제 풀매수에 가까운 매수 타점이 있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그 자리가 바로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올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반등을 하고 일정한 수렴과 멀쩡한 조건을 만족시킨 후에 만약에 또 한 번의 이탈이 등장한다면 거기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그냥 갔으면 좋겠지만 저는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시드를 거의 대부분을 현금화해 놓고 사는 상태고 최근에 은으로 좀 수익을 좀 벌었던 사람이라서 지금 정찰병 조금 넘어가는 이제 정찰병이 내가 맨날 정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소대 중대 정도 되겠죠. 전체 시드까지 하긴 좀 그렇고 아마 전체 시드에 한 2, 30%, 20% 정도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시드 2, 30% 정도 걸려 있는 것 같고 그것도 모든 금액이 다 수익금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금 일부가 손해 중요한데 지금 거의 본전 돌아왔죠. 그래서 지금 계좌 관리 대충 해놨고 리스크를 조금 줄였어요. 조금 줄이고 그리고 이제 세팅을 해놓고 있는 상태죠. 밑에다가 지금 올라가는 거 수익은 이제 뭐 그냥 그걸로만 먹으시고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이 등장하거나 만약에 비트코인 6천만 원 완전히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스토캐스틱이나 뭐든 눌림목에다 잡아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런 뉴스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어제 예술 뉴스에 좀 들으면서 이런 뉴스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기관들 이더리움 살고 팔고 이런 이더리움 사라고 말하고 싶은가 보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기자가. 그렇죠.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고 막 뭐 저쩌고 막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보다 보니 좀 안 좋은 소식입니다만 그 우리 뭐 유명한 기자님이시죠? 고란 기자님이 털렸답니다. 거의 40억 정도가 40억 정도가 털린 것 같아요. 힘내시라고 말하고 드리고 싶지만 이런 디파이 종 마진에다가 투자를 하고 계셨다는 것 자체에서 힘내시라는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속 죄송하지만 제가 이분 뭐 제가 뭐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이분이 나가서 막 이렇게 막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밑에다가 뭐 고란님 뭐 영용하십니다 막 이런 댓글이 다 달려 있더라고. 제가 그 밑에 계속 댓글 달았어요. 근데 이제 저의 영향력으로는 뭐 거들떠도 보지 않았겠지. 그죠? 그렇게 사람들이 민중이 우매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봐주시고 계시지만 글쎄요 뭐 저희가 우리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중립적인 의견과 비판적인 사람에게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조건 뭐 떨어질 거다, 빠질 거다, 나 망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거든. 냉정하게 하시고 실제로 공부하셔야 된다. 뭐 차트도 공부하고 경제도 공부하고 다 하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튼 그런 거예요. 네. 40억이 터졌답니다. 마진콜 터진 것 같아요. 그죠? 뭐 어쨌든 자기 회원들 다 터지고 자기 회원 터지고 그래도 막 자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연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연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짜인 것 같아요. 그죠? 대출 플랫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 그 마진을 그거 칭찬을 못 해주겠어요. 여러분 대출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어떤 분과 상담을 했는데 차트 공부를 시켜달래요. 저한테 돈을 주겠다. 오프라인에서 시켜달라고 제가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제가 한 100만 원쯤 부를까 하다가 음 그래요. 하여튼 100만 원쯤 부를까 하다가 그냥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뭐 부르 하여튼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이 자꾸 욕심을 내세요. 욕심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분은 살아와셨던 게 있어서 욕심이 나요.
고점을 맞추고 싶어요. 빨리 벌고 싶어요. 아무리 봐도 그런 느낌이에요.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고 일상의 중요성을 챙기신다면 저는 뭐 무료로도 가서 알려드리고 수 있습니다만 제 동네 사람인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시장밖에 없다. 이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야지라는 생각 가지면 욕골 납니다. 정말로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올려드렸죠. 설문조사. 비트가 고점일 때인데 수익 중인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었어요. 50% 이내의 수익 중인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한쌤은 월급 원금 대비 근 10배를 벌었습니다. 지금도요. 원금 대비 근 10배를 벌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상황 시즌을 다 겪어내고 이제 뭐 자동차 할부금까지 다 낸 상황이니까 원금 대비 거의 10배를 벌었죠. 뭐 10배를 벌어봤자 원금이 크게 안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원금을 빼고 또 100만 원으로 시작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제가 대충 1000만 원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제가 원금을 바꿔요.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데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연 30%씩 벌어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10배 이상 벌었어요.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수십억을 벌어가신 분도 많아요. 그렇지만 뭐 10배 정도 지금 살아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드 이제 본 시드를 투입할 시기에는 이제 원금 자체에 들어가는 시드 자체가 커지겠죠. 제가 1000만 원은 30%씩 빌려간다 했으니까 지금 3년 차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계산기를 떨어보면 어차피 저 그냥 내년에 들어가겠죠. 내년에 들어갈 시드가 뭐 그걸 계속 모아서 2023년에 들어갈 거거든요. 23년이면 한 3,500만 원, 4천만 원 정도가 원금을 아마 그때 투입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저는 그 친구들이 수억을 만들어 줄 거를 거의 믿어 의심치를 않아요. 자신 있으니까. 그렇죠. 한쌤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타날지 일단은 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이상한 이런 얘기를 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확률 높은 데는 과감해지고 확률이 위험한 데는 조심해져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흐름부터 일단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제 달러를 좀 봐야 됩니다. 김퍼 상당히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달러를 좀 봐야 되고 달러를 기점으로 지금 4만 달러에서 지지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바로 하락은 일단 어느 정도 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렸을 때 요 정도 포인트까지 36,000에서 35,000 정도까지는 일단 추세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얘가 추세가 깨지면서 28,000 정도까지 3만 달러네요. 그죠? 돌아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이 하락에 대한 131.6%를 가지게 되거든요. 161.8%를 가지게 되거든요. 161.8%. 그쵸? 161.8%. 어디 갔노?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쵸? 이렇게. 잠시만요. 요 부분, 요 하락에 대해서 161.8% 정도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161.8% 정확히 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단등 타점이야. 여러분들 이런 타점을 노리시는 겁니다. 물론 1대1에서도 반등을 했어요. 그렇죠. 1대1에서 반등을 했는데 여기에서 계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인데 2.38 요 정도인데 제가 요 정도까지 말씀드렸죠. 여기를 갖다가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차트 공부를 할 때 마진을 하더라도 이게 마진은 오차가 생겨버리거든요. 마진에는 이게 저 별거 아닌가 보다 4천 5천 불입니다. 5천 불. 그죠? 이거에서 여기 롱 걸어 두신 분 2배 롱도 다 터졌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롱 저도 이제 그 옛날에 마진 하다가 벌었던 시간에 남은 10만 원어치 제가 격리로 돌리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로 롱을 걸어놨던 게 여기서 걸어놨 여기인가 걸어놨는데 여긴가 요쯤 걸어놨다 그래 38,000 정도 걸어놨는데 요게 탁 터지고 올라갔어요. 제가 38,000 얘기했잖아. 거기 이제 10만 원어치를 롱을 걸어놨는데 격리 마진이니까 딱 그 비율만 탁 터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게 10만 원 손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컷이. 저도 여기 탁 터졌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마진을 해버리면 여기서 죽어버린다고. 죽고 가버려요. 죽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건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긍정적인 부분 모습은 현금은 지금 수익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은 이 오차를 허락해 줄 수 있어요. 현물은. 근데 선물은 이걸 하다가 죽어버려. 그래서 선물이 현물보다 100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선물 하지 마세요. 선물은 연습용으로만 하세요. 이런 걸 겪을고 예방접종 맞는다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좌 깨먹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보다 예방접종이라는 표현을 쏜 것 같습니다. 선물은 예방접종용으로만 하십시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바이빗이나 업비트나 뭐 업비트한다 바이낸스나 뭐 바이빗이나 비트바이 코리아 아닙니다. 바이빗이나 이제 비트맥스나 뭐 이런데 돈 10만 원어치, 돈 1, 20만 원어치만 딱 보내가지고 예방적으로 좀 많은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 거래가 좀 더 많이 들어왔죠. 그죠?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지금 바로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렇게 올라가다가 요 저점 넘어서는지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달러로 47,000불인데요. 47,000불을 넘어갈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47,000불을 넘어가야 이 추세를 견딜 수 있거든요. 저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저 예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죄송하지만 요렇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지그재그에 대한 하락은 일단은 무효화가 좀 될 것 같고, 일단 여기 수렴되는 걸 보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겠지만 밑에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황적으로. 그래서 요걸 보신 분들은 일단 한쌤이 큰 그림 이렇게 그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요 저점이 한 번 더 이탈된다면, 자, 이탈될 때 조건은 바로 이탈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래량은 얘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풀매수가 가능한 공간이 되고, 지그재그가 일단 무효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터치를 하는 순간 지그재그가 무효화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때는 이제 중간적으로 다시 흔들다가 가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가을 상승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일단 되겠고, 뭐 시기냐? 어쨌든 지금 현재 일단 청산 포인트는, 그러니까 보셔야 될 포인트는 46,000, 47,000을 넘어설 수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이거 넘어서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 구간에서는 일단 계산을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가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 그림이 나와줄지 안 나와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글쎄요. 어쨌든 요렇습니다. 요 그림이 나와줄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빼고 움직일지. 빼고 가면 이제 괜찮습니다. 왜냐면 얘가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흐름 중에 있죠. 그쵸? 네 번째 돌파 이런 것도 있고 올라가서 새로운 추세에 대한 것들을 만들고 다시 크게 막 콤보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 괴롭히고 질질 늘어지는 흐름. 아쌤 제일 좋아하는 흐름. 그렇죠. 요거처럼 죄송하지만 제가 요거처럼 여기 구간처럼 이렇게 늘어지는 흐름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면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2023년에는 아마 큰 매수 흐름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라는, 제가 2023으로 비번을 바꿨던 그런 이야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짧은 흐름에서 막 뭔가를 하기에는 부담스럽고요.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는 타점 레벨이라고 하는데, 그 여러분들 지금 이거 방송을 어제 새롭게 보시고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작은 타점 자체를 덤비려고 하지를 마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5,500만 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4,500만 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사서 올라가게 떨어질까, 이건 질문 자체를 하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오지게 하십시오. 공부하러 오셨으면. 저는 남들처럼 친절하게 저를 땡기고 챙겨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여기 하나는 여기도 그죠? 하나는 5,800만 원인데 하나는 6천만 원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5,800인데 6천만 원 좀 넘어간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 추세를 건드리게 될 거든요. 지금 김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김포가 조금 찌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 때려주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때려주고 만약에 이렇게 때려주면 더 좋습니다. 여기 거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주면 아주 베스트입니다. 제가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흐름이 이 흐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뚫어준다, 여기서 타점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가을이에요, 가을. 늦여름 좀 돼야 돼요. 큰 거 먹으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서 먹는 것들도 너무 덤비지 마십시오. 타점 놓치셨으면 또 손 빨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할 때 사야지 왜 지금 와서 살라 그러나. 안 그래? 물론 소비 중 정도는 들어가 계셔도 좋습니다. 이 가능성과 이 가능성 두 개 정도 하지만 여기는 거의 10중에 8, 9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 여기 30% 채워주고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뭐 80, 풀 배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 80 정도까지 넣어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그때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게 지금 시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트코인들은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움직이는 건 집어들이지 않겠습니다. 이딴 거 덤비다가 또 물리지 마세요. 알아서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아무튼 이 정도 말씀드리고 요거는 뭐 거의 뭐 예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과에서 말씀드렸던 시황이에요. 여기서 여기 가면 저는 여기를 여기 넘어가면 여기서는 아예 매도를 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매도를 칠 수익이 났다가 다시 10만 원을 날려버려요. 제가 그걸 당시에 20만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20만 원 인출하고 10만 원이 날아가 버렸는데 아니지 20만 원 넘었지. 그치? 어쨌든 제가 중간에 한번 꺼냈다 다시 넣었으니까 김프 붙이면서 어쨌든 여기서도 매도를 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큰 흐름에서 그렇게 되는 거 하여튼 여기서도 그런 흐름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강하게 드려왔었어요.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20, 12, 12가 이렇게 돌아올라야 됩니다. 20, 12, 12 이렇게 돌아올리려면 20 여기서 내려오고 있죠? 여기서 20 내려오고 있는데 나중에 20 한번 때리고 그리고 다시 돌릴 때가 찾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뚫을 때 여기거든. 여기랑 나중에 여기 두 개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되면 여기를 뚫고 가든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든지 아니 여기서 좀 물렸다 이렇게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 일단 큰 시황이 거의 지금 아주 그렇게 유지되고 있어요. 유지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좀 밝겨 있고 여기서 이제 5파 뭐 4파 이런 얘기 했는데 아직 5파 그러니까 4파 끝나지 않았고 5파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5파가 깨지려면 5파의 절대 법칙이 깨지려면 여기가 깨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깨지든지 아니면 여기가 깨져야 돼요. 여기.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는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 상승을 18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가능성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개니까요. 어쨌든 절대 법칙은 연어 1라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잘 추주면 여기 작게 치면 여기입니다. 그럼 이 주가는 여기까지 내려도 틀릴 건 없습니다. 그래서 5파 끝도 안 나요. 추세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거거든요. 하나의 파동 하나의 추세로 간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밑에 추세 하방 추세 여기잖아요. 그 여기서 이렇게 가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가더라도 하등의 이상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돼요. 이거 5파가 당연히 여기서 나오지 않고 나중에 23년 넘어가서 나왔을 뿐.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23년 여기를 준다면 진짜 땡큐 베리마치 감사합니다. 얘 아니에요. 이거 여기에 이 규모를 보고 있어요. 이거 요 규모랑 요 규모. 멜리트 공부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전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하반기는 아마 이렇게 가야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저 흔들어 대야 여러분들 다 틀리죠. 더울어서 먹겠다는 말이 나와야 위로 가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박스 그려놓고 기억나십니까? 두 그려놓고 여기서 움직일 거라고. 근데 물론 요거보다 조금 높게 냈어요. 김프를 핑계로 좀 댈게요. 요거보다 좀 높게 냈었는데 제가 이 정도 그렸거든요. 5만 달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빠져서 움직이다가 나중에 10만 달러, 10만 달러 뭐 이렇게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그 리스크, 부담은 좀 줄여주세요. 아시겠죠? 그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